첫 기자회견을 가졌죠. 사법개혁 추진 방향,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쟁점 등 당의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전에 있었던 그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구형이 오늘 좀 나와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내란 사건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한덕수 재판 위증,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중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수처가 올해 1월에 이제 관저 들어갈 때 그걸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와 관련해서 5년, 그 다음에 계엄 심의권을 방해했다고 해서 3년, 그리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 2년. 그래서 합해서 10년을 구형했고 1월 중순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2월쯤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오늘 구형은 향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판에 이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 해서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형량은 어차피 내란죄가 무기징역 이상이니까 뭐 무기징역에 뭐 몇 년 더 보탠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지금 윤석열 피고인은 자꾸 무죄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재판에. 아니 근데 그러고 맨 거짓말로다가 전부 변명을 하고 있고, 근데 온 국민이 그날 밤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많은 증인들이 거기 뭐 군, 경 뭐 다 나와서 그 하라는 그 명백히 그 해제를 국회에서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들 상당수 하여튼 또 잡아가려고 그러고 했던 게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도 저래 발뺌을 참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안타깝기도 한데, 일단 뭐 그 형량이 얼마가 됐든 그 유죄 판결이 나는 게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향후 재판에도 상당히 좀 그렇죠. 중하게 이렇게 좀 내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은 이번 사안 자체를 갖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또 이제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국가 기관을 갖다 사유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무를 방해한 이제 중대 범죄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검찰 구형 10년은 오늘 내용이 이게 공수처포영장 집행 방해하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의결을 침해하고 비아폰 뭐 작년 12월에 있었던 이런 거 3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다 거의 그 제목에서는 거의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있을 내란 재판,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은 객가지인데, 객가지가 검찰 구형 10년을 때렸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내년 1월에 만일 이 선고가 나버리면은 2월 내란 재판에서도 뭐 아무리 뭐 그 지기현 부장 판사라 해도 참 뭐 별 용빼는 재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또 헌재에서 그 결정 뭐 그 부분이 또 번복 없이 그대로 13 비상계엄 자체가 이제 위법적인 그런 불법적 행위로 이렇게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행법적인 측면에서도 법리 적용이 뭐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변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문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오늘 재판은 오후에 아마 또 진술이 있을 것 같고, 1심 선고는 이제 1월 16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 같은 사법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새해 첫 법안은 2차 특검. 지금 특검이 이달 말로 이제 활동 시한이 종료가 되는데 이 3대 특검을 이제 다시 조금 더 들여다보는 이제 2차 종합 특검을 하는 그 법안을 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이번 주에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로 이제 맞섰지만 뭐 역부족이었고 일각에서 이제 위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그 민주당의 그 이른바 개혁 법안 처리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많이 아쉬워요. 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같은 거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게 앞으로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올 부작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는데 왜 저렇게 서두르고 급한지 모르겠어요. 저런 거야말로 좀 공론화 과정 그리고 좀 더 수구하고 하는 그런 그 절차를 좀 밟으면서 처리했으면 좋았을 걸. 예. 하여튼 야당이 워낙 지금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 그 차곡차곡 다 쌓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 너무 서두르거나 좀 급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고 저런 법안 같은 거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망법 같은 예. 거. 더 좀 공론 과정을 그리고 수리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뭐 상임위에서 처리된 것조차도 법사위에서 또 그 말도 안 되는 법사위가 그럴 권한이 없는 거거든요. 예. 뭐 거기에서 더 강경하게 법안이 또 바뀌고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본회의에 올라간 걸 또 수정을 하고. 글쎄요. 예. 뭐 저건 참 국민들 보기에도 아주 볼썽사나워요. 상당히 전 안타깝고 민주당도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 거부권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도 아주 없진 않다고 보죠. 그러면은 정부와 여당이 상당히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거부권이라는 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법안을 예. 다시 처리하라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거니까 뭐 가능성이 아주 없지도 않다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유인태 선배님께서 짚으신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죠. 어제 뭐 크리스마스 하루 쉬었다 보니까 지난주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내란 전담 재판부나 지금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같은 경우는 이 내란 재판부 설치 법안 같은 경우는 이게 헌법에 근거 기반을 두지 않는 그런 국회의 입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재판부를 만든 거. 이 부분은 사법부를 갖다가 침해하는 심대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상권 분립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한 가장 근본 기본인데 이걸 절대 입법 권력이 이렇게 이제 사법부에 실질적으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내용까지도 이걸 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냐. 여전히 이제 유연성 시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재판부 구성에 이제 뭐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추천목 이런 거는 뺐다 치더라도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유연성 시비가 남아 있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도 비록 필리버스터로 야당이 뭐 마지막 저항 수단을 행사했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정보통신망 개정 같은 경우도 오직하면은 민주진보 진영의 그래도 가장 큰 축인 그 참여연대라든지 시민사회 단체들도 언론단체. 언론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렇게 너무 급하게 섣부르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강행한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필버스터를 그 24시간 한 부분에 예. 뭐 첫 번째는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발로도 있지만 두 번째가 이게 명분 축적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그런 뭐 일말의 기대를 여기에 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1년에 지금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은 지금 너무 집권 세력인 자기 친정 지금 민주당이 너무 일방통행을 하는 부분의 위험성 이걸 가지고 좀 저는 일정 부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둘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란전단재판법하고 정보통신망법. 내란 전단 재판부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는 손을 못 댈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내란 정보통신망법은 재판부는 저는 거의 위헌 소지는 없애고 뭐 판사 회의니 거기다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 법은 굳이 안 했어도 안 했어도 될 법을 뭐 처음에 꺼내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손질을 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그 정보통신망법도 지금 뭐 이 소위 그 뉴미디어라는 게 그 해가지고 너무 가짜 뉴스가 막 흥행하고 하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할 거냐는 하긴 필요는 해요. 저걸 필요는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더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필요인데 요번에 된 거는 너무 졸속으로 좀 된 측면이 있죠. 예.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제도인데 조금 더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해주셨어요. 변호사 좋은 일을 시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의 또 쟁점이 통일교 특검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야당에서 이제 통일교 특검을 이제 하자고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이제 수용을 해서 이게 급물살을 타는가 했는데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추천을 이제 누구에게 추천권을 맡길 것인지, 그 다음에 수사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격한 입장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정청래 대표는 이것도 이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하여튼 접점이라는 게 서로 합의를 보는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 정파적으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저는 뭐 대한변협이라든지 근데 뭐 이런 데서 추천을 하게 하는 걸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예, 제3자 추천으로. 예. 변호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면 될 것 같다. 대한변협이죠. 예. 지금 뭐 야당 어떻게 보셨어요?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개혁신당이 공동으로 특검 법안이 발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3자 추천은 아닌데 이 제3자 추천도 누가 제3자로 추천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특검을 민주당도 수용은 했는데 국민 여론이 또 악화되고 있고 또 이걸 뭐 정치적으로 부담이 계속 크지 않아요. 특검을 거부할 경우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향후 그런 국정 운영과 또 내년 6.3 지방선거에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특검은 수용은 할 건데 그렇게 이제 특검을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예. 또 뭐 특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특검도 법률로 다 성안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시간이 가다 보면 또 여차 잘못하면 야권이 제대로 된 어떤 이 특검을 받아내는 그런 처절한 결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거 용두삼이 될 공산이 엄청 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뭐 개혁신당이나 예.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건 당리 당략이나 이해관계 떠나가지고 살짝 이게 터질 게 터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야 다 지금 이제 통일교 건품 살표라든지 대가성에 다 뭐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종교단체가
정치에 유착해가지고 예. 뭐 종교 본연의 어떤 그 신앙적인 측면을 벗어난 일탈에 대해서는 이걸 시건하는 그런 뭐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예. 통일특검도 아마 연말 연시에 또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좀 여야 당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른바 이제 뭐 야권의 잠룡군이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필리버스터 이번에 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노고가 많았다, 이렇게 하면서 해빙 무드가 형성이 됐고, 또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 통일교 특검을 놓고 이제 공조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분들의 어떤 그 합종 연행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뭐 파급력, 그리고 뭐 어떤 그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계산이 분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지금 현재 대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 보수 진영의 잠룡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서로 손익계산 뭐 경쟁 관계로 이 지금 보수의 위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6.3 지방선거마저도 말 실패해버리면 흔히 말하는 수권 정당으로서 보수 우파 진영의 2030년 대선 기반이라는 게 다 없어집니다. 작년 총선, 또 올해 행정부 수반 대통령 권력, 그리고 6.3에서 지방선거마저도 저번에 지방 체제도 다 넘어가 버리고. 그럼 이 절체절명 위기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보수 우파가 분열, 반목, 대립 갈등에서 이제 통합의 과정으로 가야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못한다면은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도 이 통합을 만드는 좀 보수 진영의 그런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어떻게? 저는 충분히 이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목소리 속에서 앞으로 한 내년 1월, 2월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예. 끝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제 뭐 장동혁 대표 그 동안에 저 언수를 보면 무죄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심 선고라도 나와야 난 후래야 뭐가 좀 있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유인태 총장님, 그 김병기 원내대표 사생활 논란 지금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정청래 대표는 이제 본인 입장을 지켜볼 것이다 해서 아마 입장을 이제 조만간 금명간 이제 밝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될지, 이제 어떤 뭐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여러 가지 커리어로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됐을 때 그것도 소위 말하는 개딸인지 하는 그쪽에 또 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됐는데 지난번에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글쎄요, 예. 그건 참 그때 아주 그동안에 이 정치가 실종됐던 정치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당 대표 정청래 대표로부터도 묵살을 당해서 번복이 됐죠. 예. 상당히 그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이 사태를 보니까 그렇게 뭐 보좌진을 6명을 한꺼번에 좀 해고를 하고 그러고는 그런 식으로다가 근데 그게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었더라고요. 이 김병기 의원실이 아주 또 사모님하고 해가지고 이 국회 안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 그러면 참 처음에 너무 실망스러운데 뭐 책임을 좀 져야 될 겁니다. 이제 절에 놓고 오히려 그리고 대응도 참 못하대요. 그걸 그들끼리 하던 텔레그램 방을 어떻게 이미 고발까지 됐습니다만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공격을 하고
예. 저래 가지고야 계속 뭐 얼마 뭐 몇 달 남긴 했지만은 네.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유인태 총장님 말씀처럼 정치인들은 참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집권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한 15에서 17 정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성민은 어찌됐든 간에 자신은 지금 억울하고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다 싶지만은 그래도 딴 사람도 아닌 자신을 모시던 그런 보좌진들이 뭔가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저는 실제적 사실들이 이렇게 폭로가 되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부득이 뭐 처신으로 부득이 소치로 그냥 적을 추스르고 또 그 친구들한테 뭐 좀 내가 당신들한테 좀 참 원성이 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뭐 또 미안하다, 잘못하다. 뭐 이렇게 하고 이걸 수습을 해야지 그걸 뭐 그 사생활 카톡방 그런 걸 갖다가 그걸 어떻게 또 뭐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 친구들도 이렇게 나쁜 친구들인데 내가 억울하게 이 나쁜 친구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 방식은 좀 치졸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